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지체시키고 4월 18일을 넘기면 뭔가 자신들을 위한 돌파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오늘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금요일 날 그냥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논평으로 보더라도 기각해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고 공정한 선고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전까지 이 사람들이 각하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예. 근데 권영세 씨는 뭐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또 누굽니까 저 권성동 씨는 뭐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쌍권은 진즉부터 파면을 예상하고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당 내에서 어떤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도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더 불안하고 답답한 게 국힘이었지. 뭐 우리가 아니었다고요. 시간은 결국 국민들의 편이었는데 이제 이자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뭔가 마치 자기들도 뭐 그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하겠죠 앞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선 국민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용으로 결정이 돼서 윤석열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뭐 일부 소요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또는 뭐 거구 세력들이 뭐 준동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테고 국힘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그 극우 아스팔트와 손을 잡고 악을 쓰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자들이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김문수, 나경원 뭐 이런 스탠스가.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나니까 사실상 그 캠프 안에서도 한숨만 푹푹 쉬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나름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음이라도 노려보려면 이 안에서 이제 당권 다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간의 어떤 보였던 태도 윤석열을 버릴 거냐 함께 갈 거냐에 대해서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스팔트 구구나 윤석열이가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파열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자, 그런 이제 파열음이 생기면 어느 쪽입니까? 윤석열 쪽으로 힘을 모아서 아예 극우 준동하는 세력을 우리 국힘의 근본 바탕으로 삼자라고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끝났고 대세를 보면 자 중도층도 다 돌아섰으니까 새로운 국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과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새로운 국힘은 만들 수도 없고 그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약간의 투닥거림이 있겠지만 결국은 극우 스탠스로 수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구성원들 이자들이야말로 가장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선은 어차피 지는 거고 이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음 원내대표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음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 선거에서 그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남았을 때 결국 가장 결집력이 있고 돈을 가지고 그 당원 집단에서 그거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아스팔트 구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실제로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계엄 상황 직후에 국힘 사람들이 지네들이 볼 때는 당내에서 경선을 하면은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 당원 분포가 소위 말하는 신천지나 저 정광훈류나 이제 추가된 뭐 그 저 소년보 또 그 한국사 강사 그 사람들 전환길 뭐 그런 류가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당원 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쪽 눈치를 보면서 결국 그렇게 수렴하면서 망하는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은 보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대선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드는데 이미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면 대선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무조건 4월 18일까지 저 버텨서 넘겨야 된다. 개겨서. 그런데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쨌든 성적표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셔가려면 차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국힘의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인데 오히려 지금처럼 극우 쪽으로 가고 아스팔트로 더 나가버리게 되면
입지가 좁아지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망은. 그 우려를 하는 게 객관적인 전망인데 예. 그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런 행보를 보였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늦어버렸다. 구구에서 벗어나기에는. 예. 아니 그리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남아있는데 60일 안에 그 극복이 되겠습니까? 예. 그 극복 안 되고 그러면 각자 대성으로 내가 살 길은 뭐냐, 어떻게 최대한 내가 그 이 정치적인 이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만 집중을 하면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생각이나 그간의 경험을 비춰볼 때 가장 단단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구구한테 내가 의탁하는 게 제일 낫지. 거기서 배신자 소리 들으면, 아니 한동훈이 당대표를 했어도 바로 무슨 중국 사람, 중국 간첩이라는 소리 듣고 그 온갖 욕설을 다 들었는데 나머지들이 뭐라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 말씀은 이제 최강욱 의원의 분석으로는 사실상 지금 국힘은 붕괴 과정, 예.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고 예. 그것이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본인이 전략 전술을 제대로 잘못 세우고 예. 오히려 선동하고 예.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예. 그간의 이자들의 워딩에서 나왔던 무슨 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다. 예. 뭐 고발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란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씨 입만 열면 나찌 하고 다녔는데 본인들이 나찌 같은 행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이밍이 되기 전에 먼저 상대한테 그런 프레임을 던지자라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깐에는. 근데 그게 벗어날 수 없죠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예. 오히려 해소가 되었다. 저도 사실 프랭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 내란 세력 이재명을 뭐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보고는 야, 이 정도까지 정말 가서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다라고 착각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자들이 그런 캠페인을 열심히 했잖아요. 예. 이재명 악마와 그다음에 민주당 내란 세력 이걸 열심히 하다가 여론의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국힘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국힘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오늘 선고일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4대 4다. 자, 우리가 기각된다, 각하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줄었습니까? 예. 아니,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고치 못한 선고일의 결정이 지금 현재 이제 국힘 쪽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강성 이미지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기들끼리는 이거는 4월 18일 날 무조건 넘길 거고 한덕수가 두 사람 임명해가지고 채우면은 기각시킨다. 그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